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해야 될 거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고 갈 거야. 또 배운 지 오래됐으니까 까먹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할 건데 52쪽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 했었죠. 평균 변화율 쉽게 생각하면 뭐라 그랬어? 그래? 맞아. 기울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 순간 변화율은 원래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였는데 한 점이 다른 한 점에 최대한 계속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래서 마치 나중에 보면은 한 점에서의 기울기와 비슷한 형태를 취하게 될 거란 말이야. 확인돼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바로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뒷시간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미분계수라는 부분 있잖아. 이거를 유럽에서 처음 발견을 할 때 두 명의 수학자가 동시에 발견을 했어. 동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시간차가 좀 있긴 하거든. 근데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단 말이야. 서로 다른 이론을 가지고. 근데 현대에 와서는 그게 결국엔 같은 얘기였구나 해서 하나로 합쳐지게 되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미분계수 있지. 이게 순간 변화율이라는 관점하고 다음 단원에 나오게 되는 보함수라는 관점,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뉘게 돼. 그래서 그 두 가지 형태에서 변형된 문제들에 대한 풀이들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 미분계수로 끝이 아니다. 순간 변화율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만 반드시 기억을 해놔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일단 순간 변화율에 대한 얘기부터 조금만 더 살을 좀 붙여보자. 자, 순간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순간 변화율,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은 리미트. 어떤 숫자 x가 a로 가까워질 때 x-a 분의 fx 마이너스 fa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형태였단 말이야. 글씨 잘 보이니? 이렇게 쓰는 게 가장 기초적인 형태였어. 확인됐지?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x가 a로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그림으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대략적으로 그냥 fx상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확인됐죠? 요때 x값이 a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리고 임의의 한 점 x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게 되겠지? 맞죠? 그랬을 때 요 점과 요 점, 즉 요때 x좌표가 여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네 둘 사이의 이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지? x의 변화량. 그래서 기호로 쓰면 뭘로 썼었지? 델타 x. 이렇게 우리는 적었었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착안을 해서 순간 변화율을 또 다른 표현으로 리미트 델타 x라는 이 차이가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x 분의 어떻게 썼었느냐? f에 기억나? 어떻게 썼어?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 맞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다? f 프라임의 a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델타 x라는 표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면서 써봤을 거 아니야? 쓰니까 어때? 좀 익숙하니? 한 명은 익숙하고 한 명은 안 익숙하면은 익숙한 사람은 많이 써봤던, 익숙해질 때까지 써봤던 얘기가 안 익숙한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했던 얘기야? 이 기호 자체가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해. 그래서 좀 노력을 통해서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도 약간은 좀 생소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델타 x라는 녀석을 일반적으로 미세한 변화량, 되게 작은 변화량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h로 치환을 해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델타 x를 h로 치환을 해서. 그래서 주어진 식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많이 구상을 하게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해놓게 되면 앞에서 봤었던 a 대신에 x가 들어왔지? 델타 x 대신에 h가 들어와버렸지?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얘는 f 프라임의 x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에 내가 a 대신에 x를 썼다라면 이렇게 썼다라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의 x다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지. 이런 식으로 문자 변화가 생기게 된다.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응용을 좀 해보는 거야. 무슨 응용을 할 거냐? 델타 x잖아, 결국 변화량. 이걸 h라고 치환을 했지.
내가 만약에 델타 x라고 돼 있는 애 있잖아. 얘를 k배 했어. 변화량 자체가 k배로 늘어났거나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h라는 녀석도 어떻게 되겠니? 똑같이 k배를 해서 쓸 수가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부터 우리는 추가 파생이 되는 리미트 똑같이 h가 0으로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 k배를 한 h분의 h를 k배 했으니까 여기를 k배 한 거야. 그러면 분자 쪽도 어떻게 되겠어? f에 x 플러스 k배를 해서 쓰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f에 x를 쓸 수가 있겠지? 확인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변화량은 똑같이 f'x가 될까? 아니면 뭔가 변화된 값을 얻게 될까? 어떨 것 같아? 변화된 값을 얻게 된다? 왜? 이 델타 x가 처음에 뭐였어? 변화량이었지, 변화량. 변화량이 k배가 됐잖아. 그러면 어차피 그래프 내에서 움직이는 거잖아. y의 변화량도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 k배가 똑같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처럼 k배가 된다라고 하면 k배가 된 미분계수를 찾게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원래는 이걸 수식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수식으로 증명해줄까? 괜찮아? 그럼 그냥 이렇게 추가적인 공식으로 등장한다라는 걸 외워두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 적고 가야 되거든. 딱히 보이지는 않네. 그럼 여기다 적자. 56쪽에 보면은 필수 예제 2번이 이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거든. 필수 예제 2번이. 거기 위에다가 요 내용 하나만 적어도. 요것만.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순간 변화율 자체에서 반드시 외워야 될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적었어요? 좋아. 여기까지 확인됐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문제에 직접적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 내용을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2번부터 지금 맡겼던 거야, 우리가. 그럼 자, 이걸 가지고 필수 문제 2번을 지금부터 풀기 전에 이식 조금만 더 분석하고 갈 거야. 자, 봐봐. 우리가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의 3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3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거 뭘 뜻하는 거니? 이게 뜻하는 거. 어? 야, 미분계수잖아. 미분계수잖아. x절에 뭐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 x절에 뭐 들어가야 돼? 그래. 3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f'3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안다는 듯이 그게 끄떡끄떡 하지 말아줄래? 외워. 이 식 외우고 있어야 되지네. 이게 이거다. 여기서 이제 변주를 주는 거야. 어떻게 변주를 줄 거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2h분의 f의 3 플러스 2h 마이너스 f의 3 이렇게 써진 거야. 확인되니? 무슨 차이가 생겼어? 식 자체에서 h가 2h로 바뀌었지. h가 2h로. 다른 차이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바뀐 것 뿐이야. 확인돼요? 그럼 얘는 결국에 뭘 뜻하는 거야? f'3이라는 녀석이 원래 있었는데 2h로 바뀌었잖아. h가 2배가 됐잖아. 변화량이 2배가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변화량이 2배가 됐다. 이렇게 그냥 계산하고 찾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식 자체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보이는 h가 k배가 됐지. 그러면 이 안쪽에 f에 대입되는 h에도 똑같이 k배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논리를 여기서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제일 쉽게 설명한 거야. k배가 됐으니까 같이 k배가 되겠구나. 그러면 미분계수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돼? 똑같이 k배가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4h분의 f의 x 플러스 4h 마이너스 f의 x야. 뭐라고 써야 될까? 4 곱하기 f'의 x.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뭔지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면 사실
시험 문제로서 의미가 있어? 없지. 누구나 다 맞출 거니까. 그래서 약간의 변주를 줄 거야, 지금부터. 어떻게 변주를 줄 거냐면 이렇게.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2h 마이너스 f의 x야.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걸까? 우리가 분명히 지금 원래 있었던 식 보면은 분모가 h니까 분자에도 h가 대입됐던 거잖아. k배를 했더니 k배가 된 게 대입되는 거였잖아. 근데 이번에는 분모는 h거든? 분자가 2h야. 이러면 돼, 안 돼? 원래 원칙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식이지. 근데 미분계수를 찾으래. 생각문을 찾으래. 그때는 우리가 약간의 식변형을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변형할 거냐? 괄호 안에 있는 fx라는 관계식을 알아서 대입을 했다고 했을 때 대입한 식을 전개하는 거 할 수는 있겠지만 겁나 귀찮지. 다시 말하면 분자에, 즉 f 안에 x 플러스 2h가 대입됐다. 이 2h가 대입된 애를 h라는 모양으로 바꾸는 건 너무나 빡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 그럼 결국에 우리는 뭐 해야 돼? 분모에 있는 h가 분자에 있는 2h랑 같은 모양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같은 모양이 돼? 1을 곱하면 되잖아. 근데 내 마음대로 그냥 2 곱하면 시계값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바뀌겠지. 그러니까 뒤로 한 번을 더 곱해줘 버리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뒤로 한 번을 더 곱해줘 버리면 이 여기 있는 이 곱하기 2가 어디로 가면 돼? 앞으로 빠지면 되잖아.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계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 2배를 했지. 곱하기. 얘만 이제 계산해내면 되는 거지. 이건 뭐야? 2f 프라임의 x잖아. 확인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4f 프라임의 x.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한 가지 증명을 좀 해보고 갈 거거든?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랑 이렇게 같이 봤을 때 여기 지금 보면은 K배 했더니 여기도 K배고 여기도 K배에서 같이 K배가 됐다고 나왔지? 요거 하나만 증명해보자. 이제 원리만 한 번 더 확인을 할 거야. 자, fx라는 관계식 이쁘게 한번 써보자. 쉬운 식으로 가자. 계산하기 편하게. 2차식 하나만 만들 거야. 뭘로 써볼까? x제곱 할까? 그래, 이렇게 하자. 확인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 이거 지금부터 한번 써볼 거야, 식으로. 확인됐죠? 자, 어떻게 하면 돼? h분의 리미트는 생략하고 x 플러스 h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쓰면 되지? 전개를 쭉 하잖아? h분의 2hx 플러스 h의 제곱 되지. h가 약분 되겠지. 결과적으로 뭐가 남아? 2x 플러스 h가 되지. 이 상태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2x 플러스 h 값을 찾으라는 얘기가 됐으니까 h에 0 대입하면 2x다 라고 우리는 쓸 수가 있겠지?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보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3h로 가자. 분해 f의 x 플러스 3h 마이너스 f의 x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써보자고. 그러면 분모는 3h 그대로겠지? 분자 x 플러스 3h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되겠지. 전개를 쭉 해보자. 그러면 분모는 3h고 x제곱 소거 됐지? 6xh 되지? 플러스 9h의 제곱 되죠. 자, 이 상태에서 h 치우고 3 약분 확인돼요? 그러면 시계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 2x 플러스 3h 되지.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2x 플러스 3h가 들어갔어. h 어차피 0 될 거지. 뭐가 나와? 이상한데? 그죠? 어디가 이상해? 분명히 우리 3배 했지. 3배가 되면 x의 변화량이 3배가 됐잖아. 그러니까
미분계수도 3배가 될 걸로 예상을 했잖아. 근데 지금 미분계수가 3배가 됐어? 얘가 특이한 경우일까? 어찌됐건 예외 상황이 나온 거잖아. 우리 계산 실수한 거 있을까? 계산 실수 안 한 것 같아. 제대로 잘 계산했어.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했지. 예외 상황이 안 나왔지. 예외 상황이 나와버린 거잖아. 우리가 앞에서 x의 변화량이 3배가 됐으니까 미분계수도 3배가 될 거야 라는 그 상황이 예외가 돼버렸지. 다시 말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확인돼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내가 얘기한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따라가다가 많이 틀려.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 논리에 따라서. 선생님 처음에 이거 얘기할 때 어떻게 했어? 델타 x k배 했다 그랬지. 맞지? 그러면 분명히 k배가 됐으니까 변화율도 y에 대한 변화율도 k배가 될 것이고 결국 변화율 자체가 k배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맞죠?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잖아. x의 변화량이 k배가 됐어. 관계식이 분명히 뭔가가 나오겠지. 이게 k배로 늘어나. y도 무조건 k배가 되겠냐? 만약에 k배가 됐다고 쳐. 됐어. 그러면 결국에 x의 변화량이 k배 됐어. y 변화량이 k배 됐지. 분자 분모가 모두 다 k배가 된 거잖아. 그럼 k로 약분하면 결국 제자리 걸음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해. x가 k배가 됐으니까 변화량이 k배가 됐으니까 전체 변화율도 k배가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확인되니? 다시 말하면 이 공식 이대로 외우면 안 돼. 생각도 하지 마. k배가 된 것까지는 상관없어. k배가 된 것까지는 괜찮은데 변화율도 k배가 될 거라는 생각 자체는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일부러 빌드업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확인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억할 때 그럼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 h가 k배가 됐어. k배가 돼서 들어갔어. 맞지? 똑같은 k배가 되면 결국엔 같은 값이 나올 거란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그걸 여기서도 적용하는 거야. 여기는 지금 곱하기 얼마 돼 있는 거야? 1이잖아. 여기도 곱하기 얼마 했어? 1. 그러니까 곱하기 그대로.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그대로. 확인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거야. 이해됐냐 안 됐니? 그래서 요거 공식 하나만 수정해놔라. 그래서 요거는 절대로 헷갈리지 않게 요 위치 잘 기억해놔. 자, 그러면 이걸 기억한 상태로 우리는 다시 필수 예제 이번에 첫 번째 거 볼 거야. 자, 필수 예제 이번에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리미트. 자,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4h 마이너스 f의 x 이렇게 써져 있지. 자, h 앞에 있는 개수가 여긴 1이지. 여긴 4지. 다르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맞춰야지만 f'x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못 건드려. 관계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건드릴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분모 쪽에서 똑같이 맞춰주는 연습을 하자. 그럼 안에가 4니까 여기 뭘로 바꾸면 돼? 그렇지. 그리고 곱하기 4에서 시계값 변동 없이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랑 약분하면 되는 거지? 안 되지. 약분하면 안 돼. 왜? 일부러 붙여넣었잖아. 약분하면 원래대로 들어오잖아.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 4를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앞으로 꺼내는 거야. 그러면 4에다가 f'의 x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지?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근데 문제에서는 a로 나와 있구나. 여기가 이렇게 a로. 그러면 f'의 a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확인돼요? 그럼 보통의 문제들이 f'a가 얼마인지 줄 거야. 뭐라고 나와 있어? 1. 그러면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미분계수가 얼마야? 4구나 라고 찾게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한 번 더 변형을 한 거거든?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h분의 f의 x 플러스 h 나와 있지. 그리고 여기서 빼기 f의 x 마이너스 h 나와 있지. 이거 계산을 하고 시켰어. 자, 그러면 이 식의 모양을 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양이야? 어떤 차이가 있지? 얘가 x 플러스 h면 뒤에 빼기 fx가 나와야 되잖아. 마찬가지겠지. 근데 x 마이너스 h가 나와버렸어. 잘못된 거야. 이 모양을 이용을 못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우린 또 다시 뭐 해야 돼? 식을 변형해서 모양이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 일단 앞에 있는 얘를 살리자고.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를 내가 중간에 추가해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만 추가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시계값이 변해버리니까. 그래서 다시 플러스 f의 x도 추가하는 거야. 그리고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 h를 쓰는 거지. 확인돼요? 나 솔직히 이해 못했다. 지금 빨리 얘기해. 어디서 막혔어? 뭐가 이상해? 그냥 처음부터 다 모르겠어? 그럼 자, 다시 고쳐 여기도 고쳐 A로 아예 하는 김에.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 식을 어차피 여기 H가 앞에 1이잖아. 그럼 굳이 이 복잡한 식의 모양을 따라갈 필요 없겠지? 여기 그냥 1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도 상관은 없다. 요 모양이잖아. 그럼 요 모양이 되게 고칠 거야. 이 식의 모양을 잘 봐. 이 식의 모양을 어떻게 돼 있냐? 리미트 H가 0 똑같아. H분의 똑같아. 분자가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야. 근데 X 플러스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 마이너스 H잖아.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다르잖아. 즉, 이 모양이 되게 만들어야 돼. 근데 여기는 X 플러스 H가 아니라 A 플러스 H지. X를 A 대입된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FA가 뒤로 붙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있어, 없어? 없지? 추가해 넣겠다고. 이러면 이해돼? 자, 그럼 추가해 넣자. H분의 F의 A 플러스 H에다가 뒤로 마이너스 FA 추가한 거야. 그러면 요거만 딱 추가하잖아? 그러면 그리고 이 뒤로 마이너스 F의 A 플러스 A 마이너스 H 이렇게 붙여버리면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똑같이 되게 맞춰줘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맞춰줄 수 있을까? 그렇지. F의 A를 더해버리면 이걸 내가 계산을 다 했을 때 얘네들이 소거가 되면서 위에 거랑 똑같아지니까 아, 이렇게 맞추면 되겠구나.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너네 여기다 붙여서 적었던 거야. 뺐지? 그러면 하나 더 해주면 시계값 변동 없잖아. 그지? 그리고 뒤에 있는 애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써주고 이렇게. 확인돼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미분계수를 만들려면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얘네들은 필요 없잖아. 두 개만 떼는 거야. 그러면 시계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됐죠? 자, 근데 뒤쪽에 모양을 봤더니 A 마이너스 H, A잖아. 얘네들 가지고도 미분계수 또 조 모양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지? 또 변형해 보는 거야. 그럼 더하기. 여전히 H분의 마이너스 F의 A 마이너스 H 플러스 FA야. 이렇게 되겠지. 모양이 근데 좀 이상해.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플러스로 나와야 되고. 맞지? 그럼 우리 뭐 하면 될까? 괄호 묶기 하면 되잖아. 이렇게 빼고 묶어내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이 뒤쪽 모양에 좀 더 집중해봐. 이제 모양은 완성이 됐는데 H 앞의 개수가 여기는 뭐야? 마이너 1이지? 여기는 뭐야? 1이지? 다르네. 이거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 그랬는데 근데 이 안에 건 뭐 손 못 대네? 얘를 마이너스 1로만 바꿔주면 되네? 맞지? 마침 마이너스 뭐 하나가 남았네. 내려주고 지워버리면 되겠네. 이러면 되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이렇게 니네가 변형해내야 되는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그러니까 애초에 이 모양 자체를 외워서 외우질 않으면 문제 자체가 시도가 불가능해요. 모양 자체를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마저 계산 이어보자. 이게 이제 통째로 리미트가 되는 거야. h가 0으로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보는 거잖아. 따로따로 보면 되겠지? 요거 f'의 a가 되겠지. 왜? 1, 1 똑같으니까. 마찬가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똑같잖아. 그러면 여전히 f'의 a가 되겠지? 이거 두 개 더한 거잖아. 그럼 f'의 a가 두 개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 결과 얼마다? 2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 확인돼야 안 돼요?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변형해서 풀어내는 게 문제 2-1번, 2-2번 계속 되고 있는 거야. 이해되니, 안 되니?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이렇게 해도 돼. 자, 진짜 어려운 문제 하나만 같이 풀어보고 뒤에 문제로 넘어가자. 자, 여기 봐. 내가 이 시점에서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공식 가르쳐주면 외울 거야? 이거 쉽게 풀 수 있는 공식 이렇게 변형 안 하고 풀 수 있는 거 가르쳐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식대로 문제를 풀면 객관식 있잖아. 객관식은 그렇게 풀면 되거든? 재수가 없으면 이게 서술형으로 나와.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쓰는 거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식으로 문제를 연습해야 되거든? 그거 꼭 염두에 두고 쓰는 것도 연습해라. 나중에 선생님 저 답은 나왔는데 쓸 줄을 모르겠어요 하면은 큰일 나. 시험 때 가면은 시간 없어. 알겠지? 자, 그럼 공식으로 설명하면서 같이 얘기해 줄게. 예제 문제 하나 들면서. 최대한 숫자 안 겹치게 할 거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분모를 3으로 하자. 3h 분의 f에 a 플러스 2h 마이너스 f에 a 마이너스 5h 이거 계산할 거야. 확인돼요? 단 f'의 a를 계산하기 편하게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랑 같은 형태인데 h 앞에 있는 개수가 지금 제각각으로 바뀐 것밖에 차이가 없어. 그지? 자, 그러면 푸는 방법은 동일하게 들어갈 거야. 자, 리미트 제외하고 나머지 식부터 정리하자. 일단 3h 분해. 분자부터 항상 정리를 하면 돼. 요것만 갖고는 안 되지. 뭐가 필요해? 요런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추가해 넣는 것부터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f에 a 플러스 2h에다가 누구 추가해야 돼? 불러봐. 마이너스 fa 그리고 바로 이어서 플러스 fa까지 그리고 뒤로 마이너스 f에 a 마이너스 5h 이렇게 들어오겠지? 좋아. 그러면 둘로 나눠서 보면 되겠지? 아예 나눠서 보자. 그럼 3h 분의 f에 a 플러스 2h 마이너스 f의 a가 되지. 이거 안에 숫자 다르지. 이제 우리 똑같이 맞춰주는 작업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맞춰질까? 이 2h를 3h로 바꿀 수 있어? 2h를 3h로? 안 되지. 3h가 2h가 돼야 되지. 즉 3이 분모에 있는 3이 2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곱하기 누구 하면 2로 바뀔까? 2분의 3이거든 인간들아. 그지? 이렇게. 그러면 바뀌는 거잖아. 맞아?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곱했어. 그럼 뭐가 만들어져? 2h분의 f에 a 플러스 2h 마이너스 f에 a가 되는 게 확인이 됐네요. 확인되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3을 했잖아. 맞지? 자, 그러면 화면 바뀌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했지? 자, 내 맘대로 또 곱하기 2분의 3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식이 변해버린 거잖아. 그럼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또다시 뭐 해야 돼? 3분의 2를 또 곱해야 돼. 맞아야 돼요. 맞지? 그랬을 때 요거까지 딱 계산한 게 뭐가 된 거야? F'의 A가 되는 거 있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리한 거는 이제 첫 번째 줄이 되겠지? 3분의 2의 F'의 A야. 자,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뒷줄 해석하면 되는 거지? 뒷줄 따라가자. 뒷줄은 마이너스로 아예 묶어놓고 시작을 하지 뭐. 그리고 분모가 3h, 분자가 f의
A 마이너스 5H 마이너스 F의 A. 마이너스로 묶어 나갔으니까 이렇게 이해되지? 그럼 이 마이너스 요로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럼 다시 마이너스 5H 만들고 싶어. 얼마 곱해야 돼? 야, 분모랑 분자랑 엮어야 될 거 아니야. 헷갈려. 그러니까 잘 보고 해야 돼. 확인됐어? 또 이것만 곱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누구 또 추가로 곱해? 3분의 5를 곱해서 시계값 변동 없이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뭐야? 여기까지 계산한 게 F'의 A 똑같지? 그럼 결국 이게 뭐가 돼? 3분의 5 F'의 A 이렇게 되겠지? 확인돼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주어진 식은 요거 두 개 더하는 걸로 식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의 모양이 이렇게 되겠지? 3분의 2 F'의 A 더하기 3분의 5 F'의 A. 맞아? 그러면 잘 봐. 이거 3분의 2 플러스 5 곱하기 F'의 A지. 자,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이걸 원래 있던 식과 비교해봐. 분모에 있는 3이 뭐야? H 3배 한 거네? 분자에 있는 2 플러스 5는?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번 문제 이 과정 거칠 필요 있었어? 없었어. 뭐 하면 돼? H 분모가 3배 됐잖아. 그냥 3분의. 분자축 봤더니 처음에 플러스 2H지. 그러니까 플러스 2.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씩 마이너스로 연결돼 있지. 빼고.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H 앞의 개수가 마이너스 5지. 끝이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게 공식이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좀 전에 봤었던 필수 예제 두 번째 거에 2번식 다시 볼 거야. 자, 다시 써줄게.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 마이너스 h 이렇게 돼 있지. 자, 이번에는 전개 안 하고 그냥 가볼 거야. 분모에 있는 h 앞에 개수 얼마? 1이지. 그럼 1분의 처음 앞에 있는 h 앞에 개수 플러스 1이지. 플러스 1 빼기로 연결돼 있지. 빼기 개수 누구야? 마이너스 1 곱하기 F'의 A. 계산해봐. 얼마야? 2 곱하기 F'의 A. 아까랑 같아 달라? 같지.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게 공식이야. 외워야 필요한 거지. 어설프게 외울 것 같으면 외우지 마. 그냥 쓰는 거 연습해. 근데 제대로 외울 것 같으면 외워서 문제 풀면 돼. 그러면 이걸 보고서 바로 2-1번의 첫 번째 문제 보이지? 2-1번의 두 번째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바로 갈 거야. 눈으로 보고 풀 거야. 몇 F'의 A인지를 찾을 거야, 바로. 자, 분모 H 앞에 있는 개수 1이지? 그럼 1분의 분자 쪽 거니까 3H 처음에 나왔지? 3 연결부 마이너스니까 빼기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2지. 그럼 결국 뭐야? 1분의 5잖아. 그러니까 5F'A. 그럼 F'A가 지금 얼마야? 2지. 그럼 정답 바로 얼마야? 10. 끝이야. 어때? 눈으로 보고 풀 수 있어졌지. 어디 가서 못 배우는 거다. 잘 기억해놔라. 야, 왜 웃냐? 진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니네가 이걸 할 줄 아는 게 먼저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선생님 일부러 보여준 거거든? 2를 만들고 싶어. 3이 바뀌어야 되잖아. 그럼 분모 3을 약분시켜야 되잖아. 3이 없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일단 분자에 3. 근데 분모 2가 추가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3. 근데 이것만 곱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역수 취한 거 한 번 더 곱해서 실제 계산했을 때 약분이 다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 근데 여기까지가 F'A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원리를 통해서 밝혀져서 이렇게 공식까지 유도가 된 거라고. 알겠어? 모르겠어? 이게 여러분들이 순간변화로에서 보게 되는 첫 번째 고비야. 이 문제가. 그러니까 요거는 연습 좀 많이 해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요거 관련된 걸로 문제 좀 준비해서 줄게.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와서 이제 필수 예제 3번. 조금 더 변화를 줘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잠깐만. 이거 공식화시켜서 정리해줄까? 아예 외울 수 있게? 그래? 그러면 요거 공식으로 만들어줄게. 문자가 조금 많아질 거거든? 그건 이해를 해.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분모 쪽을 ah라고 쓸게요. 그냥 a. 그 다음에 분의 분자 쪽을 f의 x 플러스 bh 마이너스 f의 x 플러스 ch 이렇게 써볼게. 확인돼? 그럼 얘는 뭐냐면 a 분의 b 마이너스 c 곱하기 f 프라임의 x랑 똑같아. 이렇게 그냥 외워버려. 개수들만 가지고 바로 비교할 거니까. 알겠죠? 좋아. 자, 그러면 이 공식에서 잠깐 쉬었다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다시 결국에는 오늘 수업의 문제풀이의 핵심은 딱 하나야.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순간 변화를 외워야 된다 그랬지. 그 모양이 되게끔 식을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서 추가 제거하면서 식의 모양을 완성해 나가는 식변형을 연습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수학상에서 식변형 연습이 제대로 잘 돼 있는 애들, 열심히 연습한 사람들은 여기가 그렇게 쉬워.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어려워. 미적분이. 그래서 수포자가 미적분에서 처음 나온다 그러잖아. 그게 보통 계산 연습 안 한 애들이 미적분에서 수포를 해. 여기서부터 막히거든. 선생님이랑 애들은 막, 야, 딱 보면 이거잖아 하는데 나는 못 찾겠거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계속 찾는 연습을 지금이라도 해야 돼. 자,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필수 예제 3번이 또 나와. 자, 필수 3번 문제를 봤더니 첫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의 1이야. 자, 요거 뒤에 있는 식 봐. 리미트 뒤에 있는 식. 평균 변화율 맞아? 뭔가 좀 이상한데? 분명 여기 x 들어갔잖아. 1이잖아. 여기 x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와버렸지. 그럼 평균 변화율이 아니란 얘기야.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돼? 평균 변화율의 모습이 되게 식을 변형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번 문제는 되게 심플하지. 왜? 얘가 인수분해가 되거든.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1을 곱한 걸로 분해가 되지. 이거 분해. 결국에는 fx 마이너스 f의 1. 이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분모 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요거 분의 얘. 그럼 바로 평균 변화율 되잖아. 요는 필요 없는 거잖아. 필요 없는 애를 과감하게 앞으로 던져줘. 이렇게 쪼개버리라는 얘기야. 필요 없는 애들. 확인돼요? 그러면 x-1 분의 fx 마이너스 f의 1 이렇게 식이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리미트 x가 1로 가게. 그러면 리미트 안에 식이 지금 곱하기로 돼 있잖아. 두 개의 리미트로 분해해도 돼, 안 돼? 되지. 그러면 첫 번째 거 그냥 바로 값 구해볼까?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두 번째 거는 f'의 1이잖아. 맞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f'의 1이 얼마로 나왔어? 얼마래? 6이래? 그러면 이거 계산한 결과 얼마야?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균 변화율이라는 식의 모양을 모르면 못 풀겠지? 그 모양에 맞게끔 식을 쪼개서 변형한 거야. 여기가 평균 변화율이니까. 요거만 냅두고 나머지는 다 밀어내.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나와 있는 식 봐. 야, 두 번째 모양도 좀 이상하지 않냐? 나만 이상해? 말 좀 해줘. 나만 이상하다고? 아, 말 좀 해줘. 그래서 네, 한 거야? 야, 이씨. 자, 뭐가 이상해? 아, 일단 여기는 x제곱, 여기는 x? 야, 그거보다 더 이상한 게 있지 않냐?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식은 다 어땠어? f 관련된 게 다 분자로 올라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분모 쪽으로 내려와 있잖아. 여기서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것도 이상한데 F1에 X제곱 돼 있는데 여기 또 X야. 그게 또 이상한 거고. 어디가? 여기 세제곱이야? 아씨. 그럴 뻔했네. 좋아. 세제곱. 확인됩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는 단계별로 천천히. 일단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모양이 완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안에 있는 걸 맞춰주는 거지, 모양이 지금처럼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맞추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얘를 분자에 F가 올라가고 분모에 얘네가 내려오게끔 시계 모양을 바꿀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역수를 취해버릴 거야. 그래서 x-1분의 f의 x세제곱 마이너스 f의 1, 이렇게 번분수의 형태로 적어버리게 되면 실제로 분자가 1분의 1이잖아. 안에 거 곱해서 분모, 바깥에 거 곱해서 분자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지.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일단 요거 먼저 시작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성원이가 얘기한 여기는 세제곱인데 여기는 x의 열을 우리는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아까 전이랑 차이는 뭐야? 아까는 분모의 x제곱이라서 이 안에 거 못 건드려서 여기 바로 인수분해해서 쉽게 풀었지. 근데 이번엔 안에가 x세제곱이잖아. 근데 내가 이거 건드릴 수 있어, 없어? 없지. 다시 말하면 x세제곱과 1이 나오게 밑에 있는 분모를 변형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안 돼요? 누구 곱해야 돼, 그러면? 곱셈공식 변형이잖아. x제곱 이걸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다만 곱하면 돼? 여기도 곱해야 되지? 분모 문제 다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식에도 똑같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분모 문제에 똑같이 곱한다. 확인돼요? 그럼 주어진 식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되겠지? 자, 분모는 x 세제곱분의 1, 그리고 f의 x 세제곱 마이너스 f의 1 분의 1, 그리고 요 자리에 곱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 바깥으로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지? 확인돼요? 그럼 이제 이 식을 내가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네? 이제 이게 뭐야? f'x지? f'1 맞아요? 그러면 f'1 분의 1이네. 그리고 얘는 뭐야? 분모 쪽에 곱해지는 거잖아. 즉 여기 들어오는 거잖아. 이렇게. 맞아? 근데 어차피 1 들어갈 거지. 얼마라고 보면 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F'1 얼마라 그랬지? 6이라 그랬나?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1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이 돼서 얼마? 이렇게. 확인돼요?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변형하는 게.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돼.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마지막 세 번째 거에 비하면 할만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노력만 하면 되거든. 근데 세 번째 건 감각이 좀 있어야 돼. 자, 보여줄게. 세 번째. x 마이너스, 리미트. x가 1로. 그리고 x 마이너스 1 분의 xf1 마이너스 fx. 자, 이번엔 이거야. 변형해야 돼. 일단 애초에 모양 자체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양이랑 좀 많이 달라. 그지? 자, 그러면 익히 알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어떻게 하면 돼? x-1분의 fx-f1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근데 fx 여기 있잖아. f1도 여기 있는데 x가 곱해져 버렸어. 이게 문제인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 이거 뭐 내 마음대로 x 소거시키고 막 해도 돼? 어차피 x 1 들어가니까 1 대입해서 생략해? 아니야. 무조건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맞지?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결국 뭐야? f1을 추가해 넣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f1을 추가하면 플러스 뭐 하면 돼? f의 1 마이너스 f의 1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지? 이번엔 왜 플러스 먼저 추가했을까? fx 앞에가 마이너스잖아. 나 마이너스로 묶을 거거든. 그러려면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fx 플러스 f1이 돼버리잖아. 그럼 안 되는 거니까. 얘 먼저 추가해서 요렇게 두 개를 묶어낼 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면서 추가해 넣는 거야.
성은 이해되니 안 되니? 주의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식변형이야. 그러면 x-1 분의, 나는 앞에 거 두 개 먼저 살피자. 마이너스를 묶어냈지? 그리고 fx 마이너스 f의 1 쓰면 되지? 그리고 플러스 남아있는 거 짜투리들 다 묶어서 바깥에서 써주면 돼. xf1 마이너스 f1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얘가 뭐야? f'의 1이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있지. 여기 잘 봐. f1, f1 공통이지. 공통에서 가로묶기 하면 x-1 남지. 약분돼 버리네. 맞죠? 그럼 결국 뒤로 플러스 f1만 남는 거잖아. 이렇게 식이 간단하게 정리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산수하자. f'1이 아까 6이었나? 그럼 마이너스 6. f1은 얼마로 나왔니? 2? 그럼 플러스 2. 그래서 얼마야? 이렇게 정답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이렇게 천천히 변형하면서 안 되는 것들 계속 얘기해야 된다. 확인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 3-1번에 세 번째 거 봐봐. 1, 2번은 사실 얘랑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1, 2번 변형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 근데 이 세 번째 거 나와 있지. 3-1번의 세 번째. 이게 니네 학교 시험 문제야, 결국. 그럼 요런 변형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세 번째 거. 어떻게? 니네가 시도해보고 다음 시간에 질문을 받을까? 아니면 오늘 간단하게 힌트만 줄까? 알았어. 그럼 자, 또 봐. 자, 3-1번의 세 번째 거야.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지고 있고 x-2분의 x제곱의 f2 마이너스 4fx 이렇게 돼 있지. 자,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식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거기다 리미트 붙여서 순간 변화를 만든 거니까. 그럼 평균 변화를 만들면 분모가 x-2니까 분자는 fx-f2가 돼야 돼. 근데 f2 앞에 x제곱 붙어있지. fx 앞에 마이너스 4 붙어있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야. 얘를 가지고 평균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fx를 추가할 거냐, 얘를 가지고 평균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f2를 추가할 거냐. 어느 쪽이 더 편하겠어? f2 쪽을 추가하는 게 더 편하겠지. 왜? fx를 추가하려면 x제곱까지 곱하면 또 골치 아프니까.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f2를 추가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럼 그때 이 앞에 있는 개수 보는 거야. 아까 우리 여기서 봐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가 돼 있을 때 플러스를 먼저 써줬지. 묶어낼 거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마이너스 4로 괄호묶기 할 거야. 그걸 염두에 두면서 추가하는 거야. 그럼 누굴 추가하면 돼? 플러스 4f2를 추가하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4f2가 뒤로 하나가 더 붙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요거 두 개 묶어서 한 번에 쓸 수 있겠지. 어떻게 돼? x-2분의 마이너스 4가 앞으로 나가고 f의 x 마이너스 f의 2로. 그 다음 얘네 두 개 묶어서 또 하나씩 쓸 수 있겠지. 더하기 x-2분의 x제곱 f2 마이너스 4f2 이렇게. 앞에 건 해결됐잖아. 뒤에 것만 해결하면 되지. 뭐 하고 싶어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분자 쪽에 f2로 공통인수 보이잖아. 묶어내고 다시 쳐다보면 뭔가가 보일 거야. 가능하겠지? 요렇게. 그래서 추가할 때 그냥 무작정 f2를 추가한 거야 아니야. 이 앞에 있는 개수 고려하면서 누굴 추가할지 결정을 하는 거야. 이쪽에서 추가해도 상관없는데 식이 복잡해져서 안 했던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그거 염두에 두면서 같이 해봐. 자, 뒤로 또 넘겨. 자, 필수예제 4번이야.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f의 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플러스 1이다. 이것을 만족시키고 f'의 0이 4일 때 f'의 1이 얼마인지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확인되니? 자, 뭐 관계식도 주지도 않아놓고 뭐 갑자기 f0이 어떻고 f'영이 어떻고 막 난리가 났지? 맞아?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풀게 되느냐? 이거의 정체를 떠올리면 돼. 이게 지금 필수 4번이지? 뭐의 정체를 떠올리면 되냐면 f'의 0을 니네가 식으로 만들 수 있겠어?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야.
문제에서 지금 F'이 0값이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걸 만들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랑 같은 문제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만들어봐. 우리 순간 변화를 이용해서 만들 거야. F'0 뭘로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들어야 돼? 불러봐. 야, 리미트. 안 되면 빨리 앞에 뒤져. 빨리. 내가 외우라고 그래. 아직 못 외운 거 오케이. 그러니까 빨리 앞에 찾아. 다시.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에 0 플러스 H겠지. F'이 0인데, 마이너스 F, H 아니야? 그래, 0. 요렇게. 확인됐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이거 니네 만들 수 있겠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왜 이걸 만들 수 있냐고 물어봤냐면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조건을 줬잖아. x 플러스 y가 뭐라고 돼 있어? f의 x에다가 더하기 f의 y에다가 그 다음 뭐라고 나왔니? 그래,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이걸 여기다 적용하면 되잖아. 0과 h라는 두 개의 숫자가 나와 있는 거니까.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면 바꿔 넣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의 모양이 리미트 h가 0으로 그리고 h분의 f에 얘가 0이고 얘가 h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x자리에 0, y자리에 지금부터 h 대입하는 거야. 그럼 f에 0 플러스 f에 h 플러스 1 마이너스 f에 0이 되는 거지. 약분되잖아. 나눠 소거되지?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게 뭐야?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에 h 플러스 1이 뭐가 된다? 4가 되겠구나. 문제에서 f'0이 4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확인돼? 그러면 난 이렇게 생긴 게 4구나라는 걸 일단 알고 가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구하라고 시켰어? F'1이 뭔지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또 묻는 거야. F'1 너 식으로 만들 줄 알아? 라고 묻는 거야. 양, 불러.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 1 플러스 H 그렇지. 이렇게. 그럼 우리 또 뭐 할 수 있어? 얘를 바꿀 수가 있겠지? 이번엔 이 식에 X자리에 얼마가 들어가면 돼? 1이 들어가면 되겠지? 또 바꿔 넣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F의 H 플러스 1 마이너스 F의 1 이렇게 돼버리지? 또 속어지? 그럼 뭐야? 이 식이 얘랑 똑같네? 같은 거 보이지? 그러면 실제로 이 값이 얼마란 얘기야? 4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얘가 4지. 이 식이? 이 식 누구 변형한 거야? 얘 변형한 거지. 얘가 누구야? F'1이지. 그럼 결국 F'1도 얼마란 얘기야? 4였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찾게 된다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선생님이랑 여러분들 같이 푸는 문제 지금 따지고 보면 3개 유형체 보고 있거든? 이거 다 시험 문제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최소한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요 마지막 4번째 유형까지 같이 살펴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필수예제 5번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 건데 필수예제 5번은 제목이 뭐라고 써져 있어?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라고 써져 있지. 맞죠? 이거 선생님이 앞에서 이미 간단하게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뭐냐면 미분계수 결국에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랬지. 순간 변화율이 왜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렀지 우리? 앞에서 설명할 때?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였잖아. 근데 여기에 리미트를 붙이면 순간 변화율이 된다고 그랬잖아. 리미트를 붙이면서 어떻게 된 거야? 임의의 두 점이 있었는데 아무거나 한 점이 다른 점에 점점 가까워질 거라고 그랬지. 맞죠? 계속 가까워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점이 어떻게 돼? 한 점이 아니지만 한 점처럼 보이는 순간. 그 순간에 변화율을 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원래는 얘와 얘 사이의 기울기를 따졌던 거야.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근데 요 점이 1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점이 좀 가까워져서 여기로 왔어.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다시 여기로 왔어. 이렇게 되겠지. 어느 순간 되게 가까워지면 한 점처럼 보인다고 그랬지. 그럼 그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접선이 돼버린다고. 확인됩니까? 이게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야. 쉽게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뒤에 나와 있는 도함수와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과 연결점을 찾아주기 위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야. 그림을 그려서 두 점이 점점 가까워지다 보면 어느 순간 한 점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붙을 거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는 간격을 가지는 델타 x가 진짜로 0이라는 미세한 값에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린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오겠구나. 근데 거기서 좀 더 가까워지고 좀 더 가까워지면 접선과 매우 유사해지겠구나. 그러니 접선으로 취급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이 미분계수 구했지. 이게 결국엔 나중에 가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돼버려. 확인됩니까? 그거에 대한 연결고리를 잡아주는 게 바로 59쪽에 나와 있는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 자체를 이제 시험 문제로 지금처럼 만들어 놓은 거거든? 자, 문제 같이 풀면서 한번 생각만 좀 해보고 갑시다. 자, 여기 그림 봐봐. 지금 그래프가 좌표 평면이 이렇게 돼 있고 조금 과장해서 그릴 거야. 여러분들 이대로 그려주면 니네 이해하기 힘들어서 조금 과장해서 그릴 테니까 잘 봐. 이렇게 올릴게. 좀 더 넓지? 그리고 y는 x가 이렇게 올릴게. 이게 y는 fx. 필수 5번. 확인됐니? 자,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식의 의미 자체를 우리는 분석을 좀 해줘야 되거든? 지금 이 그래프가 0,0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는 그래프로 취급할 거야. 확인됐니? 그리고 여기쯤을 우리가 A라는 점, 여기쯤을 우리가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구나. B라는 점으로 잡은 거야. 확인됐어? 자, 그러면 기억에 나와 있는 내용, 이거는 해석하는 거 잘 알아둬야 돼. 기억과 니은이 같은 내용이거든. 별표 좀 쳐놔. 아니다. 기억과 니은이 같은 내용이 아니라 기억에다 별표 좀 쳐놔. 기억에다가.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A분의 FA. 이거는 뭘로 해석을 하냐면 어차피 이 그래프 자체가 0,0이라는 점을 지난다 그랬지. 그러면 x에 0 대입하잖아. y값 얼마야? 0이겠지. 그래서 얘는 a-0분의 fa-f0이랑 똑같아.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거 결국에는 뭘 뜻하는 거야? a,fa라는 점하고 0,f0이라는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 되겠지? 이렇게 해석을 해내야 돼. 즉 아무것도 없이 단독으로 써지잖아? 그러면 0 생략됐구나. 확인됩니까? 이렇게. 뭔지 알겠어? 모르겠어? 그러면 니네가 해봐. B분의 FB. 기억에 요거도 같이 나와 있잖아. 그럼 얘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겠어? B, FB랑 0,F0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이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하고 싶어. 기울기가 누가 더 큰지 확인하는 얘기랑 같은 얘기 되겠지? 그림 그려보면 돼. 어차피 두 점 다 알잖아. 0,0 여기 있고 A 여기 있잖아. 이렇게 기울기 올라가는 게 위에 거잖아. 그리고 여기 점이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이렇게 직접 그려서 기억을 비교하는 거야. 그럼 기억에서는 A분의 FA가 B분의 FB보다 어떻대? 문제에서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맞아, 틀려? 성훈이 맞아, 틀려? 맞아. 왜? 더 누워있잖아. 1보다 작으니까, 맞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확인됐지? 자, 그 다음에 니은도 별표 하나 쳐놔. 이거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내용이라 당연히 의뢰 알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모르니 별표 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지. 시계 모양이 처음 보는 모양처럼 생긴 건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이야.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양변을 b-a로 나누면 돼. 그러면 b-a 분의 fb-f의 a가 되지. 반대쪽은 1 되겠지. 이때 b-a. b랑 a랑 크기 비교했을 때 b가 더 크지. 양수니까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서 이렇게야. 그럼 보던 모양 맞지? 이게 뭐야? a, fa랑 b, fb의 평균 변화율이지. 다시 말하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걔가 1보다 크대. 또 그림에서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그려봐.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게 맞지? 야, 더 가파르잖아. 더 위로 올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큰 게 맞으니까 니은도 맞는 얘기.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니은까지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디귿. 디귿은 이제 F'의 A, F'의 B가 나왔지. 맞아? 다시 말하면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어. F'A, A에서 미분계수잖아. 이거 뭐랑 똑같다고? 그래프로 들어가면 접선의 기울기. F'B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미분계수가 그래프에서는 뭘로 쓰인다고? 접선의 기울기. 다시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로 쓰이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연결고리가 이 기하적 의미라는 파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니네 보고 알고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 아니까 지금부터 미분계수.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 그럼 미분계수랑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말일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미분계수라는 녀석이 좀 더 폭넓은 범위고 이 미분계수가 그래프로 들어가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어. 가장 대표적인 활용처가.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랑 같냐? 아니요.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 찾을 수 있냐? Yes. 접선의 기울기 찾으려면 미분계수랑 같은 값,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랑 같은 값을 가져요? Yes. 알겠어요? 확인되죠? 자, 그러면 A는 여기 있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최대한 접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구만. 맞죠?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B라는 곡선을 따라가야 되니까. 누가 더 가팔라? B에서가 더 가파르지? 다시 말하면 F'B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럼 디귿 맞아? 틀려? 틀렸지? 이렇게 판단하게 내게 되는 거야. 생각보다 오히려 되게 간단한 얘기들이거든? 근데 처음 보는 식들에 당황을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최소한 기억과 니은 있죠. 이 식이 뭘 뜻하는지는 알아야 돼. 그리고 디귿은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가지긴 할 거지만 지금부터 미리 별표 치고 마찬가지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거기다 적어놔. F'X 뭘 뜻한다고? 그걸로 뭘 할 수 있다고?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다.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데 사용될 거다. 정 안 되면 그냥 F'X 뭐라고 기억해? 접선의 기울기라고 기억하지 말라고. 그거 미분계수라 그랬잖아. 근데 정 안 되면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 알겠지? 복잡하다 싶으면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에라 모르겠다. 틀린 말이지만 난 그렇게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그렇게라도 익숙해져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문제들 다 정리하면서 우리가 같이 풀어본 거야. 사실 미분계수에 대한 거 순간 변화율이라는 개념 자체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로 바꿔버리니까 문제들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식을 변형하다가 갑자기 막판에 그래프를 틱 던져주면서 너 이제 이거 가지고 접선 만들 거야 라는 힌트를 준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그 접선에 대한 얘기는 뒤로 가서 도함수 들어가기 시작하고 미분에 대한 미분법이 실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돼. 지금 당장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지금 당장은 식을 변형해서 미분계수라는 녀석을, 즉 순간 변화율에서 우리가 찾았던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찾아낼 수 있어. 그건 오늘 연습해 하는 단원이 여기야. 그 부분에 초점 맞추고 연습해야 돼. 알겠어요? 할 수 있겠지? 좋아.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개념편에 있는 문제 싹 다 풀어봤는데 요거만 하기 좀 아쉽지? 뒤에 거 해야 되겠지? 아니 왜 이런 거 물어볼 때는 항상 대답을 하네. 하기 싫으면 아니요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선생님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잠깐 쉬어가면 안 될까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 그치 성원아?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건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왜 그래? 도움이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안 되는 짓을 해? 마치 그런 거 아니야. 내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거랑 똑같잖아. 어때? 아쉬워? 그래, 그렇게 말을 하라고. 알겠어. 그러면 유형편 꺼내봐. 유형편에서 새로운 문제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고, 문제들 한 번 더 지금 했던 것들 다시 한번 문제들 점검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자. 오늘 너네 한 대가 22쪽이야. 22쪽에서 어디까지 했냐면 22쪽에서 실제로 4번까지 한 거야.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한 얘기만 빼고 다 했거든. 근데 4번에 보면은 말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지. 접선의 기울기 구할 때 뭐 이용하면 된다고? 미분계수 이용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정 안 되면 접선의 기울기 뭐라고? 미분계수라고 외워버리라 그랬잖아. 맞지? 그렇게 해서 그냥 찾으면 돼. 그럼 봐봐. 1,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찾으라 그랬지. x가 얼마일 때 접선의 기울기 찾으라는 얘기야? 1일 때지? 뭐 구하라는 얘기야? f'이 1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럼 f'을 어떻게 구할지 감이 와, 안 와? 같이 해봐야 돼? 아니면 감이 와? 감이 와? 아, 이런 거로 얘기를 좀 하라고. 해야 뭘 해보든 말든 하지. 어떻게 해줄까? 그래. 자, 그러면 이거 뭐야? 그냥 4번. 기초 트레이닝 문제 4번. 첫 번째. y가 4x제곱. 여기서 1,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우리는 1단계 이거부터 하는 거야. fx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 4x제곱이야. 그리고 리미트 2단계. 리미트 아니다. 어쨌든 1일 때 접선의 기울기 찾는 거잖아. f'1 찾으라고 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얘를 식으로 만드는 거지.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면 돼? 1로 가면 되지? 그리고 x-1분의 fx 마이너스 f1 이렇게 찾으면 돼. 확인돼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식에다가 f에다가 식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x-1분의 fx가 4x제곱이잖아? f1은? 그럼 빼기 4. 인수분해 가능하지? 어떻게 돼요? 4에 x 플러스 1만 남기면 되는 거 아니야? x-는 약분 될 거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리미트야. x가 1로. 그럼 얼마야? 그래, 이렇게 찾는 거야. 확인돼야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기초적인 문제들 등장한다. 확인됐어? 자,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문제들은 뭐 평균 변형을 찾고 미분계수 구하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3번하고 4번이 같은 문제다. 기초 트레이닝의 3번하고 4번 맞지? 3번도 똑같이 식에 나와 있고 미분계수 구하라 그랬잖아. 뭐 구하라는 얘기야? f'1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지? 선이 되니? 그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 좀 해보자.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서 23쪽이야. 23쪽에 1, 2, 3, 4번 평균 변화율목 나와 있으니까 오늘 아까 전에 질문했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봐. 그리고 두 번째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돼 있죠. 이거 아까 전에 두 가지 방법 선생님이 얘기했지. 기본적으로 원래대로 증명해서 하나씩 맞춰서 푸는 방법이 있었고 공식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학교 서술형 나올지 모르니까 증명하는 방법 같이 기억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서술형이 이번 시험에서 빠진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순간 공식으로 문제 풀면 된다. 근데 서술형이 있을 거야 하면은 내가 학교 선생님은 난 네. 꼼꼼하게 보고서 틀린 거에서 감점 이빨이 매길 거야 아마. 왜냐면 이걸 파고들어서 공부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 중요한 내용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는 법 자체는 꼭 알아둬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럼 뒤로 넘기면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값 계산. 이거 필수 유형 3번 뭐 하라는 얘기야 결국? 식 변형하라는 얘기지? 맞아? 식 변형해서 문제 쭉 풀어나가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유형 4번 뭐야? 식 변형하라는 얘기지? 아까 우리 했던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유형 5번은 미분계수 기하적 의미. 자, 미분계수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접선의 기울기. 그거에 대한 내용의 중간 단계로 이제 중간에 거쳐가는 얘기들 나오게 되는 거.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형 6번이 미분계수와 연속성에 대한 얘기.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확인돼요? 네. 요렇게 따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개념만 추가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칠 거야. 자, 우리 앞에서부터 쭉 공부해 왔어. 극한값이 존재하고 싶어. 어떻게 돼야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랬지? 자극한이랑 우극한 값이 그렇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성원아?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같고 끝이야? 그렇지. 끝이지. 그러면 거기에 함수값까지 같으면 뭐라고?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서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함수값까지 같은 그래 연속. 뭐 하고 있는 거야? 연속. 그래 연속. 확인됐어? 야 그럼 생각해봐. 내가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미분계수, 순간 변화를 찾을 거라고 생각해봐. 미분계수를 찾는다고 생각해봐. 극한값이 다르잖아? 가까워지는 값이 다르면 하나는 1로 가까워지고 하나는 1로 가까워지면 미분계수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쪽을 써야 될지 이쪽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함수가 끊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연속이라는 개념 하에서 출발이야. 다음 시간에 우리 그거 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연속이 되려면 어떤 상태여야 되는지 머릿속에 박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과 2주도 안 됐는데 이걸 헷갈리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걸 헷갈리면 돼, 안 돼? 되겠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러니까 거창하게 식으로 막 생각하지 말고 지금처럼 말로라도 꼭 기억을 해놔. 다시 한번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어떻게 돼야 된다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기만 하면 된다. 연속이 되려면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즉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극한값과 함수값까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미분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까지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까지 해서 숙제해서 금요일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확인? 자, 남은 시간 동안에 5분 쉬었다가 숙제할 거야.